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카고 동포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겸 회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 모시고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정확히 잘 모르시거나 어떻게 보면 좀 막연히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이 해외 자산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참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K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가 해외 금융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라고 하는 곳은 일단 미국 이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서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되겠는데요. 네. 한국과 같은 이런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이를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해외가 사실 미국령인 땅들도 포함이 미국 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다 해외인데요. 먼저 해외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미국의 이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보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요. 네. 세 가지 종류다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네. 첫 번째로 미국 그 시민권자, 이민법상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시민권자가 왜 중요하냐면 시민권자인 분들은 미국에 사시건 그렇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한국이나 뭐 제3국에 나가 사셔도 모두 보고 대상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네. 이민법상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권, 영주권자들은 모두 어디에 전 세계 어디에 사시든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보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해당 사항이 되는데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다음에 세법상 거주자 네. 이런 분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1040, 1040이라고 하는데 1040이라고 하는 폼으로 거주자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거주자 보고를 세금 보고를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은 전부 미국 정부의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여름방학이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에 사시다가 여름에 잠깐 이 미국 자녀들 집에 방문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은 뭐 학생으로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미국에 이제 잠깐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방문하러 오신 분들은 네.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잠깐 미국에 방문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네.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아까 제가 거주자들은 1040, 1040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비거주자들은 1040 NR이라고 하는 non-resident 해가지고 NR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비거주자들은 네. 그 미국 이외에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가지고 계셔도 IRS에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거주자로서 그
세법상. 1040, 예, 예, 세법상 거주자로서 1040이라는 양식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고의 의무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에 이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시건 아니면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건 이런 분들은 또는 뭐 주식 지분을 가지고 계시건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뭐 이런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소득세 보고를 하실 때 해외에서 발생한 다양한 소득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 이 보고를 하실 때 해외에서 받으신 이자 수입이건 임대 수입이건 또는 배당 소득이던 이런 양도 소득이던 이런 소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함께 합쳐서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다음에 세법상 거주자 네. 이분들은 반드시 그 유니버설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전 네. 세계 어디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지 전부 합쳐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보고하셔야 되는 내용은 1년 중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10,000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셨다. 이러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FBAR라고 합니다. FBAR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사실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보고는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 낼 필요는 없지만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이제 은행에 계좌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계신데 네. 계좌 하나당 예를 들어서 3,000불씩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이제 다 합치면은 15,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좌 하나당 10,000불이 아니라 그 개인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합이 10,000불이 넘으면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2011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우리가 이거 FATCA라고 하거든요. FATCA 네. 약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사실은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아마 뭐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조금 이제 뭐 복잡합니다. 네. 근데 2011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2011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2012년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뭔가 하니 미혼자의 경우에는 독신인 경우에 싱글인 분들은 해외에 연말 기준으로 50,000불 또는 연중에 하루라도 네. 75,000불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 FATCA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기혼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연말 기준으로 100,000불 또는 연중에 하루라도 150,000불 이제 부부가 합쳐서 네. 150,000불이 넘는 경우에 역시 이 FATCA라고 하는 걸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FBAR라고 하는 거랑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독신자가 네. 싱글인 분이 한국에 연말 기준으로 50,000불 그 은행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BAR라고 하는 것도 10,000불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거 보고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드리는 FATCA도? FATCA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3가지는 보고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 합친 소득을 보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10,000불 이상 잔액을 유지하셨다면 또 FBAR을 보고를 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보고를 한다는 거고요. 그 맞습니다. 다음에는 FATCA는 또 해외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조건 그렇습니다. 해외 네.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미혼자, 독신인 경우에는 독신 50,000 연말 불 기준으로 이상, 50,000불, 그다음에 기혼자는 기혼자는 100,000불 이상. 100,000불 이렇게 네. 연말 기준으로 넘었을 연말 때 또는 기준으로. 연중에는 독신인 경우에는 75,000불이
하루라도 넘었거나 네. 그다음에 결혼하신 기혼자분들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해서 15만 불이 하루라도 넘었다. 그러면은 네. 역시 이 팻카를 보고하셔야 된다. 그런데 팻카는 F바와 마찬가지로 무슨 세금을 내셔야 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네. 의무는 없습니다. F바라든지 팻카라든지 세금 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자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또는 주식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음. 뭐 배당 이익이라든지 네. 배당 소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데 양도 소득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미국 세금 보고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세금 보고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뭐 계좌 해외에 예를 들어서 저축 계좌에 한 뭐 100만 불 정도 들어있다 신고를 했는데 네네. 뭐 이자 소득은 하나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 이 해외에 많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뭐 분양 설명회도 저희가 많이 개최하는 거를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네. 분들이 모여서 사실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으시고 해외 부동산 구입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 해외 금융자산에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해외 금융 자산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이제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네네. 뭐냐? 어떤 이제 대상들이 신고의 어떤 대상이냐 대상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에 금융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제가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급여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전부 미국 소득세 보고하실 때 포함시켜가지고 한꺼번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이외에 두 가지 더 말씀드려서 F바라고 하는 거랑 팻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F바의 보고 대상은 네.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 증권 네. 계좌도 포함이 되고요. 네. 은행에 가지고 계신 그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아, 은행에 있는 모든 구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년 연중에 이제 여러 번 사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잔액이라든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한 대략적인 금액이 사실은 최고 금액이 됐던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든지 이제 그 네. 금액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냥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 주식 잔액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상장이 된 회사도 있고 비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죠. 예. 상장된 회사의 주식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 대상입니다. F바의 네. 보고 대상인데 네. 그렇지 않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값어치를 보입니까? 매기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F바의 보고 의무는 없고요. 예. 단지 해외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가 네.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곳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또 10% 별도의 이상?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예, 것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거는 F바라든지 팻카라든지 이런 거 다른 별도의 이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또 보고 더 의무가 상세히 있군요.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해외에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캐시밸류라고 하는데 예. 현재 찾았을 때 현금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봤을 때 그게 또 역시 10,000불 이상이다 이러면은 생명보험도 현금 가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이상일 경우. F바의 보고 대상이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해외에 가지고 계신 그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해외 정부가 관장하는 성격의 연금은 F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 국민연금은 괜찮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팻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네. 팻카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역시 독신자는 연말 기준으로 5만 5만 불 불, 이상. 예, 기혼자는 부부 합산 10만 10만 불, 네. 그다음에 연중에 하루라도 7만 5천 불, 싱글인 경우에 7만 5천 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15만 불 이상 넘었을 때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역시 해외에 가지고 계신 은행 잔고는 전부 보고 대상이고 네.
주식이나 증권 계좌도 역시 보고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FATCA의 경우 F바와 다른 것이 네. 상장이 된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그 지분 네.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대략적인 시장 가치를 리즈너블하게 평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대략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보험 현금 가치도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제외하시면 됩니다. 예, 포함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같은 건 예, 어떻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금융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에 금융자산이라고 한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여기 FATCA라든지 F바의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임대소득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보고 의무 중에 유니버설 인컴, 네. 모든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의 인컴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고해야 하는 그 신고 기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신고 기간이 금년부터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 네. 작년까지는 F바 같은 경우에 그 신고 마감일이 6월 말일까지였거든요. 네. 6월 말일까지였고 연장 신청이 안 됐습니다. 연장이 안 되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2017년 그 예를 들어서 네.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31일까지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이제 만 불 이상 해외 계좌 보유하셨을 때 이제 이 F바의 그 신고 마감일이 원래 작년까지 6월 30일이었습니다. 네. 연장은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금년부터 변동이 돼가지고 네. 금년부터 4월 15일로 앞당겨졌습니다. 함께 보고를 그렇습니다. 소득세 보고하실 때 그렇습니다. 네. 인컴 텍스 보고하실 때 네네. 같이 F바도 같이 이제 보고하시게 돼 있는데요. 그 연장할 마감일이 수는 있나요? 똑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네. 연장이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4월 15일 날 보고 못 하신 분들은 네. 그 연장해서 10월 15일까지 똑같이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네.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해외 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좀 내가 고액의 세금을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내시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자산을 보고하시다 보면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의무가 생기겠지만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세금 보고를 하시고 소득세도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네. 보고를 안 하신다고 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보고도 제대로 하시고 내실 게 없는 대부분은 사실 내실 게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해외 금융 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고는 제때제때 하시고 세금은 추가로 내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고 의무라도 꼭 준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네. 제가 빼먹은 게 이 우리 그 아까 제가 FATCA 그다음에 소득세 F바 이렇게 세 가지를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F바 예. 같은 경우에 4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FATCA 이 아까 싱글인 경우에는 뭐 네. 5만 불 7만 5천 예, 불. 네. 7만 5천 불이나 연중에 네. 7만 5천 불이나 연말에 5만 불. 이 FATCA라고 하는 거 2011년부터 생긴 거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 그 양식인 그 1040이라고 하는 양식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랑 이제 같은 날 마감이기 때문에 마감일은 요 세 가지가 다 4월 15일이다. 그리고 네. 셋 다 연장이 가능해서 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그 irs.gov
gov.ra고 해서요. 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잘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F바라든지 페카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네네. 이제 그 회계사라든지 네. 아니면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네. 자세히. 그리고 사실 케이스별로 굉장히 뭐 다릅니다. 각각 가지고 계신 뭐 재산이 그렇겠네요. 언제부터 가지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신 시기도 다르고요. 다르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재산, 해외 자산 이런 형태가 아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으시고 어른이 된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들 하나하나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텍슨의 연락처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주시죠. 예, 저희 그 전화번호는 847-364-9933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은 그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있습니다. 골프하고 에머스트가 만나는 곳에 체이스뱅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카고 동포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 겸 회계사인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 모시고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원수 변호사님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 모시고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런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시거나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회계법인 텍슨으로 연락 주십시오. 텍슨의 전화번호 847-364-9933, 847-364-9933으로 연락하시면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언제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검색창에 K라디오, 라디오 정보로 검색하시면 재방송을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